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 또 발명자 보상의 문제들, 기술을 선별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대학 기술 지주회사가 또는 대학 기술의 어떤 사업화라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한 몇 가지 원칙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시장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대학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학의 한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그냥 기업에서 만들고 연구개발한 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70% 이상의 석박사 인력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거를 조금 더 사업에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산업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직접 사업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누구예요? 다른 대학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이어야 되겠다. 이 기술을 선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 학문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기술이 마켓에 존재하느냐, 시장이 있느냐,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차별화가 되느냐, 이게 결국 대학 기술 지주의 성공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책임 경영이어야 됩니다.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대학 안에 있고 주주가 대학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대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교수님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학생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대학의 어떤 경영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 안에 자회사들도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사업을 해야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이 전에 페이지에서 제가 교수 창업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각 대학이 교수 창업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 가지고 뭐 많게는 수십 개, 적게는 몇 개까지 이렇게 대학들이 창업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성공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도 훌륭하시죠. 사실은 훌륭하시고 연구도 잘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사업이 성공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기술은 뛰어났지만 사업을 기술로 하나요? 마켓에 나가면 마케팅이라는 게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도 파이낸싱 잘 모르잖아. 그 다음에 조직들이 커져오면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사, 노무 등등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결국 어떤 마케팅의 문제, 파이낸싱의 문제, 경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서 사실은 교수 창업이라는 어떤 이런 실험실 창업들은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기술 지주회사는 철저하게 이제는 사업 전문가들에 의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그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야, 대학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 성공을 하면 저것도 뭐 대학 재정에 막 섞여갖고 뭐 또 일부 잘못 활용되거나 이런 거 아니야? 등등 이런 우려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대한민국에서도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대학이 이제 사업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몇몇 대학들은 성공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몇몇 대학은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대학 기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성공했을 때는 정말 이러한 어떤 성공의 자금들이 또 다른 연구 개발에 투자가 돼서 이 연구 개발들이 또 다른 자회사화돼서 기업화가 됨으로 해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는 이런 공정한 페어플레이한 이런 경영 원칙을 가져가야지 우리 지주회사가 정말 잘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어떤 그 지주회사라는 걸 한 1년 반 정도 쭉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주회사라는 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 기술이 아무리 좋고 전문가들이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요구가 됩니다. 그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게 뭐죠? 기업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기업가 정신 맞죠? 잘못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 읽었는데 이것도 기업가 정신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 기업가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게 무슨 자죠? 일어날 기자죠. 우리 배아인들 역시 똑똑하게 다 하네요.
자,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들이 알아야 될 정신이 아니고 바로 업을 일으키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창업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고용을 창출해내는 이런 도전의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때 지금 왔을 때 우리의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신문 스크랩을 제가 간단히 해봤는데요. 뭐라고 써있죠? 모험보다 안정이고 대학생 벤처가 확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벤처 정신을 살려야지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 극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IMF가 왔을 때 그 시대를 극복했던 건 우리가 벤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가 정신이 많이 있었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또 디딛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극복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기업가 센터라는 게 기업가 정신을 정말 전문화시킨 센터라는 게 아무 대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각 대학을 보니까 뭐 여기도 제가 사례로 있지만 하버드라든지 스탠퍼드, MIT 같은 데는 벌써 5, 6년 전부터 기업가 센터라는 걸 전부 만들어 갖고 20, 30명의 교수님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커리큘럼과. 근데 여기에 있는 교수진들은 사실은 대학의 교수분들이 아니세요. 기업에서 경영을 하는, 저도 사실은 뭐 이 자리에 강의를 하러 왔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기업 경영인들이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들과 어떤 학생 간의 멘토를 엮어서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학에도 정말 이런 기업가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한양대학교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런 준비를 좀 해갖고 우리 벤처기업인 한 몇 명이서 여러 명들이 좀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았어요. 한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한양대학교에 한번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가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가 정신을 한번 함양해보자. 이거는 학생들 또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는 뭐 학교에 또 행정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의 주변에 있는 기업들 우리 모두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직장생활이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를 기업가로 만드는 것은 해갖고 제 경험을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진행하도록